안녕하세요. 제 팀 도라미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서스펜스, 미스터리,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가져왔어요. 더 이상 미리 말하지 않을게요. 바로 스포일러로 들어가 봅시다. 드라마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대거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한국에 도착하는데 그녀는 한동안 외국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쇼핑몰에 들어가자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듯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옷을 입어보려고 탈의실에 들어가자 한 남자가 그녀를 탈의실까지 따라옵니다. 그 일에 사라는 겁을 먹고 뛰쳐나와 경비원을 부릅니다. 나중에 그 놀란 일을 겪은 뒤 사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통해 아름다워질 기회를 놓고 경쟁하는데 우승자가 그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은 점렌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체중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듯한데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시댁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 캥조는 외국에서 일하며 7년을 보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렌은 이런 일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라는 점렌이 안쓰럽게 느껴지고 어쩐지 그녀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다음날 사라가 집으로 돌아오자 안전을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소파에 앉아 점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성이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화가 나고 결국 프로그램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어 왜 점렌을 탈락시켰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프로듀서는 점렌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한편 점렌은 남편이 서울에 도착했고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지만 방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 순간 모든 아내에게 최악의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옴라는 재빨리 옷장 안에 숨고 정말로 남편이 차에이언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일로 제옴라는 가슴이 무너지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점라는 차에이언을 만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차에이온은 점라는 예쁘니 누구든 만날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오직 캥존뿐이라고 그러고는 차에이언이 지난 7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고 지금 캥주은 HBS 회사의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점라는 이제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말을 마친 차에이언은 일어나 떠나려 하지만 점란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차이언이 바닥에 넘어져 발목을 다치고 점란은 곧바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점란은 폭행 혐의로 붙잡히게 됩니다. 다행히 캥준이 도착해 그녀가 체포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점란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이 그녀를 도와주는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결혼 반지를 건네주고 떠나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점란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캥존의 귀국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외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어울릴 만큼 품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 말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정말 저까지 아플 정도였어요. 한편 사라는 점란의 이야기를 읽고 있고 곧 그녀의 눈에도 제 눈처럼 눈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의 비서가 쪽지 하나를 가져오는데 점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교회로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한 여성이 그녀를 만나 점란이 심한 우울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큰 충격을 받고 교회를 나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쇼핑몰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그 남자와 마주치고 그는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때립니다. 한참 뒤에 그녀는 의식을 되찾고 자동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차가 멈추자 그녀는 그 틈을 타 도망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남자가 다시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열쇠를 사용해 자신을 방어하고 그 남자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녀를 점란이라고 부르고 그 말을 들은 사라는 그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가 점란이며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가족들이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선언한 뒤였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테이히라는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는 바로 쇼핑몰에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다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술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망상을 앓고 있어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알려주고 그 증상을 위해 자신이 약을 주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 약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자기 소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자신이 끼친 불편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보상을 원했고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냅니다. 이에 그녀는 동의하고 남편에게 복수하려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캥준이 그녀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게 만든 뒤 나중에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태희는 그녀를 헬스장에 데려가 체지방을 빼게 하고 정치, 경제, 철학 등에 관한 여러 책을 읽게 하며 그녀를 지성까지 갖춘 미인으로 만들려 합니다. 어느 날 사라는 캥준이 3주 후에 차의 이영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매 여러분, 그 일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산산이 부숴놓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집으로 돌아와 태희와 차이 이혼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태희를 추궁해 진실을 말하라고 하고 그는 차이 이혼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는데 캥준이 그녀를 빼앗아갔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별걸 다 알게 되네요. 그런 폭로를 듣고 사라는 그가 왜 자신을 돕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역시 복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의사가 아니며 실제로 그녀를 수술한 사람은 자기 형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게 됩니다. 캥준과 차이연의 결혼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희는 사라가 VIP 파티에 참석해서 캥준을 맞도록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파티에 도착한 사라는 태희의 지시에 따라 캥준을 유혹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플랜 B를 따르는데 그것은 HBS 회사에 큰돈을 기부하고 캥준의 인정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희는 자신이 얼마 전에 HBS를 인수한 위너 컴퍼니의 후계자라고 밝히고 그녀에게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알고 보니 계획은 통했고 캥준은 기부에 감사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를 보자 긴장해서 딸꾹질이 나고 그래서 그에게 제대로 작업을 걸지 못합니다. 나중에 집에서 태희는 기회를 놓친 사라에게 화를 내며 그녀가 너무 착해서 남편을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뒤에는 캥준이 언제 혼자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매주 수요일마다 혼자 낚시를 하러 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사라는 낚시를 하러 가고 갑자기 캥준이 그녀를 알아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려 하고 태희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한편 사라는 시할머니의 팔찌를 보고 캥준에게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이 자기 할머니의 것이었고 그녀는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자신을 잘 대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시할머니와 함께한 좋은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팔찌를 캥준에게 돌려주려 할 때 발을 헛디뎌 실수로 그것을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것을 찾으려고 뛰어들고 마침내 찾았을 때 캥준은 왜 물에 뛰어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에게도 아주 특별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캥준은 사라에게 다시 만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한편 태희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을 봅니다. 흠흠흠. 나중에 사라와 태희가 집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계획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합니다. 태희는 캥준과 공개적인 스캔들을 만들자곤 하지만 사라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듯하고 그래서 태희는 이유를 그녀는 자신이 아직도 캥준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의 아내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친구야, 정신 좀 차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태희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형제 지훈에게서 전화가 오고 지훈은 자신이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알립니다. 그 말에 태희는 긴장하고 즉시 사라에게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니 이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캥준의 집 근처로 이사합니다. 다음 날 캥준의 부모님은 자선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피아니스트가 기침을 하며 공연을 중단시킵니다. 그러자 사라가가 그녀를 대신해 피아노를 치고 모두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 후 캥준의 부모님은 그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그날 밤 사라는 떡을 만들어 캥준의 가족에게 주어 그들을 기쁘게 한 그의 부모님은 앞으로의 공연에서도
사라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한편 캥준의 자매들은 사라의 아름다움과 완벽한 몸매에 감탄합니다. 그러던 중 캥준은 세라가 근처로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차에 이연에게서 전화가 오지만 그는 받지 않기로 합니다. 다른 장면에서 캥준은 공원에서 세라를 만나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차이에이온이 그들을 보고 질투를 느낍니다. 이 모든 장면은 테이희에게도 목격되었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세라에게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캥준과의 만남을 위해 더 예쁜 옷을 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지만 테이희는 그녀가 이미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세라는 의상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결혼 반지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반지를 팔러 가는 동안 테이희는 그녀에게 캥준과 하룻밤에 모험을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날 밤 사라는 테이희에게 도움을 청하며 여러 가지 요가 자세를 연습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테이희는 갑자기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정을 조절하고 숨기려 애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결국 서둘러 자기 방으로 뛰쳐나가고 맙니다. 다음날 사라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집 밖에 두는데 어머니가 고통받게 두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캥준과 다시 결혼하게 되면 찾아뵙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날 밤늦게 사라는 캥준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이제 그는 그녀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계획의 일환으로 테이희가 특별한 장식과 함께 들어와 그들이 키스하도록 부추깁니다. 잠시 후 캥준과 사라는 호텔 방으로 들어가지만 관계를 맺으려던 순간 그는 그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며 멈춰섭니다. 그러고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떠나버립니다. 다음날 캥준은 위너 컴퍼니의 미스터 헨 회장과 함께 노를 저으러 갑니다. 그 후 차이언이 결혼식 메뉴를 고르기 위해 그를 데리러 가지만 캥준은 오늘 밤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계획을 미루자고 합니다. 한편 차의 이언은 그가 사라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의심하고 그래서 사라를 불러 대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를 만난 차의 이언은 캥준에게서 멀어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좀 렌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가 자리를 뜨자 갑자기 지혼에게서 전화가 와서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초대합니다. 그 후 지혼은 자신의 형제인 테이희를 부르고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차이영과 캥준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을 본 테이희는 친절한 척 연기를 합니다. 그 혼란이 끝난 후 그는 세라를 만나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잠시 언쟁을 벌이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가 필요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사라는 캥준과의 데이트를 위해 그를 만나러 가는데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점란이 사고를 당했던 장소를 지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트라우마로 인해 사라를 겁먹게 만들고 캥준은 차를 멈추고 그녀에게 나쁜 기억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사라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자 캥준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맞서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캥준, 그렇게 하면 트라우마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호텔에 도착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사고의 기억으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차의 이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그녀가 그런 상태인 것을 본 강준은 약을 사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전화를 시도하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기를 사라는 캥준의 부모님이 자원봉사라는 자선행사에 참석해 과거 점란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기회를 틈타 왜 점란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점란이 죽은 뒤에 읽어달라는 쪽지를 남겼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폭로에 사라는 큰 충격을 받고 서둘러 테이희를 만나러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쪽지를 남긴 적이 없기에 누군가 자신의 죽음 뒤에 숨어 있다고 밝힙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될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점이 좋았는지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는 MS 레즈맨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